봅시다. (14번까지) 중에서 틀린 문제 있으면 따기. 14번까지 중에서는 다 맞았어야 될 거고, 그리고 맞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봐야지 이번에 14번까지 중에서 틀린 문제가 있다 라고 하시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머저리 짓을 했는지 반성을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틀린 거 가지고 스바 틀렸네, 첫 꼴도 보기 싫다 이러고 냅두면 나중에 봤을 때 지가 1년 동안 뭘 실수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항상 실수를 바라보는 게 제일 귀찮고 짜증나는 얘기 하지만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해서 보수 작업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같은 실수를 안 하지. 자, 여기 15번 보자고. 이게 왜 간단하냐면 의도하는 바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가 이런 상황인가에 고민의 여지가 없어. 그나마 학생들 입장에서 좀 어려웠을 만하다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사실. 자, 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나 봐. 자, 얘가 P부터 시작해서 P 플러스 3까지 fx, dx. 자, 요거 전체의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놨는데, 이게 같지 않다야. 그래서 같지 않다는 다루기 불편한 조건이니까, 같으려면, 이 두 개가 같다인 상황이면 뭐냐면, x좌표가 p보다 크고, 그 다음에 p 플러스 3보다 크다, 작다 해서, 여기서 무엇이 성립할 때냐면, fx가 뭐만 있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만 있거나, 아니면 fx가 뭐 할 때, 0보다 작거나 같다만 있거나 요런 상황일 때 이때 우리가 얘가 뭐다? 같다가 성립하겠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는 거냐면 P부터 P 플러스 3까지 해서 뭐가 변해야 된다? fx의 무엇이 생겨야 된다? 부호 변화가 반드시 생겨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부호 변화가 반드시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이때 여기에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 적분 구간의 길이는 P부터 P 플러스 3까지 정해져 있고 이걸 만족하는 P의 범위가 0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자, 이렇게 되면 얘가 보통 이런 거 0은 안 된다는 얘기고 3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0은 안 되고 3은 안 된다. 여기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0은 안 되고 3은 안 돼요. 그러면 자, 3이 안 된다는 얘기는 0부터 어디까? 3부터 6까지랑 그 다음에 3부터 6까지 부호가 똑같다. 이런 얘기라서. 그래서 P가 0일 때, 그 다음에 3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0 들어가면 0부터 3까지, 3 들어가면 3부터 6까지. 그래서 일단 누구에 대한 얘기는 3에 대한 얘기는 근으로 가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3을 포함했을 때 봐봐. 3을 여기다가 적분 구간 3에서부터 끝나거나 3에서부터 시작했을 때는 부호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3을 기준으로 뭐가 달라진다? 부호가 달라진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고. 괜찮아? 그래서 얘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3부터 6까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 사이에서 부호가 바뀐다면 요렇게 바뀌거나 요렇게 두 가지 상황밖에 없는 거죠. 괜찮아? 여기 제외하고는 부호가 뭐 해야 된다? 부호가 변하는 곳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정할 건 뭐겠어요? 그래프가 여기서 정해야 된대. 그럼 얘가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죠. 큰일 날 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거. 여기 3에서 부호 변하면서 나머지에서는 부호가 변하지 않게끔.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어디일 때? 음수일 때는 0, 3, 6 잡아서 0, 3, 6에서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내려오거나 이렇게 생긴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이게 왜 쉬웠다고 하는 거냐면 보통 이러면 애들이 어떤 걸 많이 착각하게 되냐면 얘가 0이랑 그 다음에 3이랑 그 다음에 6 여기인데 3에서 부호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 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건가 라고 보게 되는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지? F6이지. 보기에 0이 없죠. 그죠? 그럼 이런 거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가지 그래서 그려놓고 확인을 해보시면 봐봐요.
이걸 기준으로 3을 포함하지 않고 적분을 하면 오른쪽으로 적분했을 때는 계속 0보다 커나 같고 3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적분하면 계속 뭐해? 계속 적분 구간에서 피적분 함수가 음수로만 존재하게 돼. 맞아요? 그러면 3보다 크다고 커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지? P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P값 3보다 작거나 같다 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돼? 이 등호가 성립하는 그래프로 나오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P값이 여기 0부터 3까지 해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도 하이 얘를 포함하면 이제 부호 변화가 생기는 이런 상황인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둘 중에 어떤 그래프를 써야 되냐라는 건 그 밑에 있는 그래프지 밑에 있는 식이 뭐라고 했냐면 fx 플러스 q fx를 뭐 한 다음에 q만큼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했을 때에도 뭐다? 등호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q값의 범위가 얼마래요? 0부터 1까지래요. 자, 이번에 밑에 있는 문제는 0부터 3까지라고 정해줬잖아, 적분 구간을. 그래서 0부터 3까지. 마찬가지 얘가 0부터 3까지.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Q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면 0부터 1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 그러면 뭐 한다는 얘기지? 부호가 변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0부터 1까지 오르락 내리락. 얘 위로 올리면 무조건 플러스밖에 못 나오죠. 그죠? 그러면 위로 올려서 부호 변화가 0부터 3까지 생길 수 있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요 그래프지? 요 그래프만 위로 올렸을 때 뭐가 생길 수 있지? 0부터 3까지 사이에서 부호 변화가 생길 수 있지. 괜찮아? 이게 다죠. 끝. 다음. 21번. 참 서운하단 말이지. 아니, 안 서운해. 너희가 더 속상하겠지. 속상한데, 너희가 속상하는 것 바로 다음으로 내가 엄청 속상해. 21번. 자. 아니, 이게 생긴 게 거지같이 생겨서 좀 불편했을 수는 있어. F알파가 F 프라임 T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너네가 익숙하게 봐서 그냥 이건 이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다루는 걸 내가 뭐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괜찮은데 근데 항상 뭐를 알아야 되냐면 지금 여기선 F알파고 여긴 F'인데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너네가 이걸 봤을 때 이걸 뭘로 접근해야 될지부터 헷갈릴 수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꼭 기본 형태에 대해서 좀 다루는 방식을 잘 정리를 해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익숙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하시면 되겠다 이거지. 뭐 그런 건 똑같은 거야. 내가 처음 보는 맛집을 갔어. 그럼 거기서 뭐가 맛있는지 메뉴판을 보고 졸라 고민을 할 거잖아. 근데 내가 점심에 맨날 먹는 밥집에 갔어. 그럼 거기서 먹던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웬만하면 뭐 하겠지? 그냥 먹던 거 주세요 하고 먹겠죠. 그죠? 먹던 거 먹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왜 새로운 조건이나 아니면 내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좀 봐야겠다고. 그래서 자 실수 t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실수 알파의 무슨 값을 최대값을 GT라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정의했을 때는 항상 뭐 하라고 했냐면 정의합부터 확인하라고 했어. 그럼 내가 이 GT를 다루고자 했을 때 T값에다가 뭔가 하나를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이 우변에 대해서는 F'에서 2차 함수를 뺀다라고 돼 있지만 얘는 무슨 역할이 되는 거죠? 상수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누구랑 같다를 푸는 거냐면 F알파가 이 조건이 F알파가 뭐랑 같다? 몰라 그냥 별표. 자 이거이다. 인 누구의 최대값이야? 알파의 최대값이야. 그지? 그리고 여기서 또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fx가 그러면 상수와 만난다 인 근의 최대값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접근한다고 했냐면 가장 오른쪽에서 다가왔을 때 첫 번째로 만나는 곳을 표현하시면 그게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GT를 알고 싶어. 그럼 GT는 어디서? 오른쪽에서 와서 첫 번째로 부딪히는 곳이 전부 다 뭐다? GT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괜찮아? 최소값이라고 하면 왼쪽에서 가서 처음으로 부딪히는 거니까 최소값일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요렇게 따라가는 거. 자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 뭐 이게 최소값 그래프 파란색 그 다음에 저 빨간색이 누구다? 최대값 그래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 근에 대한 불연속 상황은 항상 어디에서 이렇게 점프하는 이런 곳에서 GT에 무엇이 생기냐면 이것에 불연속이 발생하게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쵸? 해야 될 게 굉장히 명확하다 이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GT가 어디에서 T는 3에서만 불연속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거에 대한 상황을 좀 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T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3을 집어넣었을 때가 뭐다? 불연속이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생기는 극소값. 자, 여기 생기는 극소값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T에다 3을 집어넣었을 때, 즉 얘가 F'3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94, 36 그래서 마이너스 32다 요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추가로 생각해야 될 게 근데 이 오른쪽에 F'T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라는 요 i는 F'T 자체가 지금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죠. 맞아요? F'이 3차 함수니까. 그래서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야. 그치? 그리고 자 정상적인 상수함수가 만난다고 했을 때 얘가 불연속이 생기는 경우는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때 마지막은 요 오른쪽에 생기는 이 그래프적인 이 오른 우변에 있는 F'T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가 그러면 어떻게 그래프가 생겨야 될까 했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애매한 자리에다 끼워놓고서 또 낑낑대고 풀려고 하지 말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보는 건, 자, 이 그래프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함수값이 필요한 거잖아. 그렇지? 함수값. 함수값이 어떻게 생기냐가 필요하단 말이야.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그래도 얘가 축이 어쩌고 축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치? 그러니까 위로 불러인 그래프를 대충 그려놔. 자,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자, 이때 GT가 불연속이 되는 상황은 여기를 쓰는 순간 불연속이라며. 그죠? 다시 봐요. 상수. 자,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별 T1을 하나 집어넣었어. T1을 집어넣게 되면 요 위치에 누가 그어지는 거냐면 별표의 1번. 이렇게 얘기할게요.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자, 이때는 최소값이 요거다. 요렇게 얘가 T1이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럼 여기 있을 때는 똑같이 뭐예요? 요렇게 오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GT의 함수값으로 표현이 될 거야. 그러다가 여기를 쓰게 되면 그러면 어디야? 여기서 이쪽으로 점프했겠지. 불연속이 한번 생길 거야.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오겠죠. 그죠?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다시 어디에 쓰는 순간? 여기를 쓰는 순간 이것보다 내려가면 여기 있을 때는 여기에 있다가 이것보다 내려오면 어디다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지. 그지? 자, 이게 얘랑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돼버리면 불연속점이 몇 개가 생기는 거야? 두 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얘랑 안 만나면 불연속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2차 함수 형태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냐면 여기 불연속의 극소값에 딱 접하게끔 요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됐어요? 몰라도 풀 수 있죠. 찍어서 풀 수 있죠. 맞아? 이게 그래서 자 예전에는 막 이게 찍어서 풀었다가 안 되는 케이스도 좀 있었는데 요즘에 요번에 나온 문제는 되게 약간 클래식한 조건들이 좀 많아. 예전에 많이 나왔던 조건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수능도 이렇게 되면 재수생 이기 힘들다. 빡세. 많이 빡세요. 그래서 문제 진짜 많이 풀어야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T에서 불연속, T는 3에서만 불연속이다. 해서 얘가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T에다가 3을 넣었다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3을 넣었을 때야. 오케이? 3을 넣었을 때 여기에 나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G3이 얼마래요? 1이래요. 요거 잘 봐야 돼. 이거 잠깐, 녹화 중에서 얘기할 수가 없다. 네, 아무튼. 여기 3일 때, 뭐다? G3의 값이 1이야. G3의 값이 1인 게 어디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G는 뭐다? 만나는 조점의 X좌표의 최대값을 원하는 거니까 G3 1인 건 요 점의 X좌표가 얼마야 돼요? 여기가 1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되겠니? 아이고, 아파라.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한테 원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식 작성은 이제 상황에 대한 걸 이렇게 찾고 나면 식을 작성해야지. 플러스 4다 했을 때, 자,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고 축이 3이야. 그래서 t-3의 제곱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y좌표는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냥 k가 놓고 봤어. 이렇게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fx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다른 거 없죠. 여기 요 극점 하나 알고 있는 거지. 극점의 x좌표가 얼마다? 1이다. 그래서 f'1이 0이니까 여기서 t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1을 집어넣게 되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네. 그래서 0이 여기다가 1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4 플러스 k다. 이렇게 되는 거라 k 값이 얼마다? 4다. 이렇게 뽑히죠. 그래서 얘가 4인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선택이죠. 여기 극소값이 4고 극점의 x좌표가 1이다를 이용해서 식을 새로 세우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하거나 이 상태에서 식을 뽑은 다음에 적분을 하거나 나는 저기 나머지 한 근 찾을 때 식을 뽑기가 더 귀찮아서 왜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함수가 F'이 아니고 F'에서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를 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F'이 0이 되는 거 찾기가 좀 귀찮아서 그래서 그냥 요거 가지고 적분을 했어요. 그래서 F't 자체가 얘가 3t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6t 그 다음에 뒤에 건 뭐 사실 필요 없지만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나? 네. 마이너스 5? 아니죠? 마이너스 13인가? 네, 마이너스 아니죠? 4 지워져. 마이너스 9잖아.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하면 얘가 근을 뭐뭐 가지게 돼? 마이너스 3이랑 그 다음에 1을 근으로 가지게 되니까 요점의 x좌표가 얼마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그래서 fx는 식이 어떻게 나오냐? 얘는 3이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5에 그리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네, 플러스 4 이렇게 보이게 돼. 그래서 이 상태에서 누구 구하는 거야? f2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2 대입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틀린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가 봐. 뭐지? 이거 내가 직접 본 거 아닙니다. 그냥 들은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들은 얘기하면 또 명예훼손이라 뭐라 하려나? 이 아저씨 관련된 얘기를 항상 하기가 무서워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다. 마이크를 운수로 가면 되지. 됐다. 아니 마이크가 순간적으로 오류가 있었네.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들려요? 쌩. 마이크 자체를 음소가면 안 들려. 바보야. 그건 내가 마이크를 켜놓고 여기서 목소리 졸라 크니까 들리는 거야. 자, 22번. 아파. 여기 센터에 여드름 났어. 나이가 40대인데도 이 여드름 나냐. 죽어야겠다. 자, 22번. 빨리 보자, 이제. 이거는, 나도 한 3가지 정도 고민을 했거든? 3가지 정도 고민한 게, 일단 주어진 식의 특징을 보면, 얘가 A4, A2N이, AN,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 다 썼어요. 몇 번째까지 썼냐면, 과거의 평가원에서 그 19개 정도 노가다 시킨 적이 한 번 있어서 A의 20번째까지 썼는데,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이제 조건식의 특징을 좀 보는 거지. A의 4n 플러스 1. 자, 요것이 누구랑 같냐면, A의 4n 플러스 3과 같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또 점화식을 멀리 할 수 없다고 알겠어? 이게 또 나왔잖아,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점화식 문제도 좀 공부를 해야 돼. 자, 요 상태야. 그래서 뭐뭐 해봤냐면 일단 뭐 이런 것도 시도는 했어요. 뭐 시도했냐면 첫 번째, 이거는 쓰지 마. 이거는 어차피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지만 내가 시도한 거. 일단 여기서 4n 플러스 1과 4n 플러스 3이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항 번호 자체가 4의 배수번째가 기준인가? 라고 해서 A의 4n 플러스 1은 얘는 AN 플러스 4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A의
4n 플러스 2다. 얘는 여기다가 2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a에 뭐가 되냐면 2n 플러스 1에 플러스 1 요렇게 a에 4n 플러스 3은 얘는 an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고 a에 4n이다 요렇게 나오면 얘는 a에 2n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는 건데 다시 여기 있는 a, 2n은 뭐로 볼 수 있으니까 an 플러스 1로 볼 수 있으니까 an 플러스 2다 이렇게 봤어. 그래서 이걸 더했을 때 뭔가 특징이 나오거나 뺐을 때 뭔가 특징이 나오거나 그래서 이런 게 볼 수 있는 게 있나 하고 시도를 했지만 요게 처리가 안 돼요. 요게 요 조건에선 처리가 안 돼. 그래서 얘는 패스야. 패스인데 여기서 이제 뭘 봤냐면 여기 있는 이 4의 배수 번째까지 들어가는데 전부 다 누구의 값을 이용하고 있냐면 an에 대한 값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시도하고 나서 실제로 풀이는 이렇게 가져갔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an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걸 정리를 해본 거죠. an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an이 있으면 누굴 구할 수 있냐면 얘를 가지고 첫 번째로 a에 2n 그 다음에 플러스 1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에 4n 그 다음에 플러스 1 아이고 플러스 1에서 빼기 4 한 거 요것도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누구도 구할 수 있냐면 a에 4n 플러스 3 해서 그 다음에 빼기 4 한 거랑 같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시킨 거지. 첫 번째 항이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애들을 쭉 씁니다. 쭉 써보면 A1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일단 A2죠. A2의 값은 2다. 이렇게 나오지. 문제에서 지금 A1이 1이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의 다섯 번째 항을 구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항은 1 더하기 4에서 5고요. 그 다음에 A의 몇 번째 항도 일곱 번째 항도 5다. 요렇게 가져올 수 있게 돼.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할 수 있으면 또 구해서 뭐 해본 거냐면 여기서는 A4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걸 3개 쓰니까 너무 넓게 좀 좁게 쓴 것 같은데 에이씨 그냥 쓰자. A4가 얼마 나오냐면 여기다 또 더하기 1을 해. 더하기 1 하면 얼마? 3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가져가면 얘는 A의 몇 번째 항이 나오니? 8 더하기 1에서 9번째 A의 11번째 얘네들이 이제 뭘로 나오는 거냐면 더하기 4에서 6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쓸게요. 여기 A의 10번째 항에 더하기 1 해서 6이고 그 다음에 A의 몇 번째 항이냐? 21번째 항이죠. 21번째 항도 더하기 4에서 9. 그 다음에 A의 23번째 항도 9. 이렇게야. 뭐 문제를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닌데 이걸 가지고 방향을 좀 설정하려고 해. 여기서도 마찬가지. A의 14가 얼마냐면 얘는 더하기 1에서 6이고 그 다음에 A의 7, 4, 28 더하기 1하면 29 해주면 얘는 더하기 4에서 9고 그 다음에 A의 31이 얼마냐면 얘도 9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걸 계속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 이걸 왜 했냐면 이 정도를 써보는 거지. 그러면 이때 자 이 아이에서 그 다음 상황으로 진행할 때 우리가 하는 연산의 종류는 몇 가지밖에 없다? 2가지밖에 없지. 그지? 무조건 2가지야. 보시면 요거 가져올 때랑 요거 가져올 때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전부 얼마만 한 거지? 플러스 1만 한 상황이지. 맞아? 그쵸? 그 직전 항에서 진행하실 때 요렇게 올 때 플러스 1, 요렇게 할 때 플러스 1, 요렇게 할 때 플러스 1 요렇게 한 거라고? 잘못 썼어? 네. 위에 거? 이건 AN의 기준으로 쓴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보인 거고 이걸 가지고 얘를 구할 땐 플러스 1이지 전부. 돼서? 됐냐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아이고 귀찮아라 요거 얘네들은 전부 다 뭐 한 거야? 플러스 얼마 한 거지? 플러스 4 한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수열의 규칙은 결국 뭐밖에 없다는 얘기야? 플러스 1이나 플러스 4나 2가지 중에 1가지밖에 없다 이거야. 맞나? 그래서 A1이 얼마인 상태에서 1인 상태에서 AK가 10이다 까지 갈 때
플러스 1을 몇 번 할 거냐, 플러스 4를 몇 번 할 거냐라는 걸 정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얘를 몇 번 하고, 얘를 9번 하고, 얘를 빵번 해서 10번째 AK가 10이다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1에서 10을 만드는 쪽에 집중을 한 거야. 1에서 10을 만들려면 어차피 값의 변화가 뭐밖에 없으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여기 나는 이 정도 썼을 때 보이더란 말이지. 이 정도 했을 때 여기서 이거 하나 갖고 이거네. 그럼 아주 훌륭하지. 좋겠다. 훌륭해서. 나는 그게 안 돼서 여기까지 쓴 거야. 썼을 때. 그러니까 이게 노가다 하는 걸 귀찮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노가다 2번 했어. 어떻게 썼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4개씩 묶었을 때 뭔가 보이나, 그리고 이렇게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럼 이걸 나열했을 때 뭔가 되는 게 보이나 해가지고 세로로 1, 2, 3, 4, 5, 6, 7, 8, 9, 10에서 18번까지 쭉 쓰고, 그 다음에 안 보여. 그래서 여기 A1에서부터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거예요. 맞추고 싶으니까. 난 너무 맞추고 싶으니까. 못 맞추면 쪽팔리니까. 그래서 9번, 0번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얘가 이제 한 번 추가될 때마다 얘가 뭐 하면 돼? 4번씩 줄어들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3번씩. 그래서 3번씩 4번이죠. 5번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얘가 2번까지는 가능하겠네. 2번 들어가면 얘가 몇 번이다? 얘가 1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괜찮아? 몇 가지? 이거 1가지. 몇 가지? 6가지. 여기에서 뭘 해줘야 돼?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자, 곱하기 2를 왜 해야 돼? 아이씨, 앞뒤가 어딨어. 같은 값이 2개씩 나오니까. 그죠? 한 번호를 구하는 건데 같은 값이 2개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2개도 갖고, 이렇게 2개도 갖고, 이렇게 2개도 계속해서 같은 값으로 나오니까 2개씩 세트로 존재하겠다. 그래서 6 곱하기 2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명의 회복의 기회를 주자. 이게 몇 개? 몇 곱하기 몇? 몇 대 몇? 3. 네. 곱하기 얼마? 깜짝이야. 이해 못한 줄. 예, 이렇게 나오죠. 되십니까? 그럼 이거 말고 이제 시작선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이것도 있죠. A3이 얼마냐면, A3이 뭐라고 되어 있니? 4라고 되어 있네.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나는 이걸 왜 따로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 썼을 때 이게 얘가 따로 이게 AN과는 별도로 표현되는 값이라서, 그래서 여기가 4일 때 AK가 얼마? 10이다. 이렇게 주게 되면, 그러면 똑같이 플러스 1을 몇 번 쓰거나, 플러스 1을 6번 쓰고 0번 쓰거나, 또는 이제 얘를 한 번 쓰게 되면 4번 줄이니까 2번. 여기서는 요만큼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1가지. 이렇게 됐을 때는 3, 그 다음에 곱하기 2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전부 더하면 되겠다. 사실 이것도 비슷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반식이라서 여러분의 심리적인 타격을 고려하여 그래서 따로 쓰진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죠. 뭐냐면 A1이 0이고 A의 22가 0이 되었나? 이거 숫자가 기억이 안 나네. A n 플러스 1이 보면 기억날걸? K분의 1이고, 이거 평가 문제죠. K 플러스 1분의 1 해서 얘가 AN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얘가 AN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반대인가? 보고 써줘야겠다. 씨. 이거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저 맛이 괜히 던져주면 애들 또 너무 피로감만 쌓일 것 같아서, 그래서 따로 프린트에 넣지 않았거든? 어디 갔지? 찾지 말까? 애들 별로 안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K. 이렇게.
그래서 A1이 0이고, A20이 0이다. 맞네요. 이게 되도록 하는 K의, 개수인가? K 값의 합. K의 합. 네. 요것도 뭐 비슷한 조건이죠. 풀이가 좀 비슷하죠. 이거 풀 때 어떤 게 있다고 했냐면, 결국 이것도 보면, 요 문제도 결국 우리가 그 다음으로 진행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의 변화가 플러스 1이냐, 플러스 4냐,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AN에서 AN은 그 다음 항으로 AN 플러스를 진행할 때,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이냐, 마이너스 K분의 1이냐,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였지.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마이너스 K분의 1을 몇 번 하는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얘가 뭐에서 뭐로 가려면 0에서 0으로 가려면 이렇게 더한 변화가 결국 뭐 해야겠다? 0이 돼야겠다 이건데, 이때의 수의 특징은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야. 그래서 얘는 자연수 K를 넣었을 때 이 두 개가 지워지는 경우 나올 수가 없다고. 그치? 분수 자체가 지워지는 경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K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K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게 확실하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몇 개마다 2K 플러스 1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2K 플러스 1의 주기, 배수가 누가 되어야 되냐면 요 항 번호의 차이 21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얘는 2K 플러스 1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21의 약수가 된다. 뭐 요런 접근이 있는 문제였죠. 얘도 뭐 비슷한 관점이라서 개수의 개념에서 좀 접근을 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기출 좀 복습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평가 문제는 다 꼼꼼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 5년치 정도 기출을 피드백을 좀 하셨으면 뭐 이런 얘기고요. 지금 이 중요한 이 평가 문제를 알려주고 있는데 말이지. 그 다음에 야 28번 보자. 28번. 28번. 아니 내가 이상한 건가? 난 이런 게 근데 그건 알아야 됩니다. 저맛이 애들이 막 10분 걸려서 노가다 했다 막 하면 웃음이 나죠? 웃음이 나는데 그것도 한 번이라도 해본 새끼들이 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은 그거 시간 주고 하라고도 못해요. 보자. 28번. 아니 이거를 일단 이거부터 그래프 상에 지금 x 값이 음수인 쪽도 있고 양수인 쪽도 있어요. 양수인 쪽도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얘가 만나는 두 점을 y는 t가 얘랑 만나는 점 두 점을 pq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t를 y는 1보다 위에 잡아야 돼, 밑에 잡아야 돼? 위에 잡아야 돼, 밑에 잡아야 돼? 이런 거 고민 안 해봤니 혹시 문제를 봤을 때? 아니 교점을 기준으로 길이, 거리 이게 나타내는 게 이게 지금 뭐예요? 만나는 y좌표 뭐 이건데 이거 어느 쪽으로 보느냐 뭐 사실 크게 상관은 없지만, 상관없는 이유는 좀 알고 가자 이거지. 일단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지? t가 1로 갈 때지, 그치? t가 1로 갈 때인데 문제에서 지금 ft랑 gt가 어디에서 0, 무한대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t는 1에서 어차피 연속이겠지? 미분 가능한 형태니까 t가 1보다 위쪽에 놓든 아래쪽에 놓든 식의 형태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아무 쪽에 놔봐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걸 알고 가야죠. 그죠? 이런 걸 되게 당연하게 이야기하지만,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가는 그런 문제 주어진 상황을 좀 따지면서 푼다. 약간 요런 게 좀 연습 삼아서 보는 거야. 모든 문제를 다 따지는 거지. 그치? 시험에 뭐가 나올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따지면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좀 얘는 아니어도 사실 크게 상관없죠. 근데 문제가 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 그게 여러분의 되게 중요한 어려운 위치에 있는 문제라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를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잡아 그냥.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산이야. 난 이거 문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이 문제가 너무 이게 약간 로피탈 강요하는 문제 같아가지고
여기가 P고 여기가 Q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 자, PQ라고 하고 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뭐라 하겠다? 잡았어. 얘 잡았는데 근데 잡은 이 점을 이 수직인 직선에 만나는 점의 좌표를 Y좌표를 FT라 하자 했으니까 여기에 갖다가 FT다 이렇게 놓겠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뭘 갖다 놓은 거냐면 Q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그어서 얘가 만나는 점이 있는데 이 만나는 점에 Y좌표를 뭐라 하지? Y좌표를 GT라고 하지. 함수식이 이거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다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둘 중에 다르게 쉬운 함수가 누굽니까? 당연히 밑에 있는 함수죠. 그죠? 아무런 고민의 영역이 없었다고,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떤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야, 이게 그런 개념을 원하는 문제는 아니잖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해줄 말은 이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 풀리잖아. 여기 논리적으로 잘못된 게 없단 말이야. 자, 이 그래프에서 뭐가 나오고 싶어? 2분 FT가 나오고 싶어. 그지? FT가 나오고 싶으면, 그럼 이 점 X좌표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2분의 1에 ln ft라고 하면 되죠. 맞아? 예. 이렇게 해요. 좌표가 표현이 되잖아. 이 점의 x좌표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 시작하시면 되죠. 얘가 다르게 표현한 함수니까. t 하시면 이게 뭡니까? 2분의 1에 ln-t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곡선 위에 있는 점은 좌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지만 들으면 애들이 당연한 얘기를 둘러 공들여서 한다 하고 흘려 넘기죠. 정작 필요할 때 못하면 그게 여러분 4점이 날아가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이게 지금 전혀 어렵다라고 말할 부분이 아닌 거지. 그치? 이렇게 주고 나면 그러면 식은 두 가지겠죠. P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에 ln ft 그 다음에 콤마 t다 요렇게고 그 다음에 Q점의 좌표는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Q점이 필요 없죠. 여기를 R이라고 합시다. 얘가 필요한 거니까 GT를 뽑으려면 그럼 쟤를 R이라고 했을 때 자 이때 R점의 좌표는 얘는 뭐가 된다? 2분의 1에 ln-t, GT다. 이렇게 표현되네. 여기도 P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잠깐만 FT를 써줘야 되는 건데 P가 있으면 되죠? 그러네. 네, 넣어줘요. 요 그래프 위에 한 점, 그 다음에 요 그래프 위에 한 점. 나는 GT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가 필요하니까, 요렇게 두 개 넣어서, 식 세우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1번식, 그 다음에 여기에 2번식, 요렇게 갖다 놓으시면, 넣어봅시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1번식은 T라는 아이가, 여기서, 왜 이걸 안 쓰고 얘는 FT, 여기가 FT인데 왜 이걸 안 쓰고 여기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걸 써서 얻은 게 이거야. 그러면 이 LNT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이 LNFT에 쓸 수 있는 건 이 점에 Y좌표가 T다. 요거 하나를 쓸 수 있는 거지. 반대로 GT를 잡을 때는 이걸 써서 얻은 게 요 X좌표야. 그치? 그러면 이 라인에 잡혀 있는 다른 함수값에 대한 걸 식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맞아요? 한 번 쓴 걸 또 쓰면 뭐밖에 안 나온다고? 항등식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사용한 거 빼고 나머지 걸 활용하는 거야. 그러면 자 저기다 넣었을 때 요 식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 식에다가 넣어주시면 2분의 1 lnft 넣어. 그러면 lnft니까 그냥 ft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래. 마이너스 붙이면 그러면 ft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ft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뭐 루트 ft분의 1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고 이걸 쓴 이유는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남겨놨어요. 요게 1번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식이 뭐냐
그대로 넣는 거지 또. GT가 나오는데 Y좌표가. 뭘 집어넣으면? 이걸 집어넣으면. 넣으면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T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플러스 1. 이렇게 잡히는 거죠? 뭐 다 할 게 없죠, 이제. 그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거, 합성된 형태로 식이 주어져 있으면 함수값에 대한 것도 항상 같이 챙겨준다라고 했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리미트 t가 1로 갈 때, 얘가, t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9 곱하기, 심지어 이것까지 해봤어. f't 마이너스 4 곱하기 g't다. 이건데, 이게 너무 그냥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냥 끝나. 9 곱하기 f2'에서 4 곱하기 g2' 빼는 거. 이런 형태라.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 9 곱하기 f't랑 마이너스 4 곱하기 g't까 10까지 구해서 다 비교했는데, 결국 다 나오죠. 그리고 시험 시간에는 여러분들은 그런 거 확인할 필요가 없죠.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무조건 0분의 0꼴이 될 거고, 그래서 0분의 0꼴 형태에서 바로, 미분계수 형태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하기 위해서, 자, 1번을, 이걸 갖다가 미분을 한 번에, 옆으로 길게 쓰고 지울게요. 1이, 얘가 f't에다가, 내가 플러스 2분의 1에, 그 다음에 ft에 마이너스 2분의 3승 곱하기 f't. 자, 요렇게 붙게 되죠? 네. 뭐 이 상태 정리하고 하든, 그냥 하든, 뭐 니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여기 마찬가지야. g't. 라고 주면 g't는 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에 t에 마이너스 2분의 3승 뭐 요렇게 붙게 됩니다.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g2't 라고 줬을 때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에 그 다음에 t에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렇게 붙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면 0은 f2't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에 ft에 마이너스 2분의 5승 곱하기 f't의 전체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에 ft에 마이너스 2분의 3승 곱하기 f2't다. 요렇게 나오게 되죠. 뭘 하라는 건지 뭘 의도한 건지 모르겠어. 사실 알 수 있어.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라 굳이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뭐 이런 거고. t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는 얘는 g의 2'1은 그냥 나오죠.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위에 거에서 f2'1을 구하고 싶은데 f2'1을 구할 때는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의 값이 필요해. 그래서 누구누구가 필요한 거냐면 여기는 ft의 값도 필요하고 f't의 값도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합성된 형태의 함수식에서는 항상 뭐가 남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ft가 남기 때문에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요 식을 꼭 사용하는 순간이 온다 했죠. 그래서 이 식에서 내가 t에다가 1을 집어넣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자. 요건데 잠깐 식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ft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여기는 문제가 없네. 여기는 문제가 없고, 잠깐만. 여기 큰일 날 뻔. 여기에서 이제 누굴 써주는 거냐면 1을 집어넣어줘요. t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그럼 얘가 f'1은 f'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에 그 다음에 f1에 마이너스 2분의 3승 그 다음에 곱하기 f'1이다. 이렇게 붙게 되고, f1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 값이 필요하냐면 f'1의 값을 알아야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야. 여기서 누굴 이용하냐면 요거 g'1을 구했을 때 g'1이 얼마냐면 2분의 3이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뽑겠다는 얘기야. 극한의 꼬라지에서 9 곱하기 f'1이 누구랑 같다? 4 곱하기 g'1과 같다. 이거 정리하시면 f'1의 값이 얼마 나옵니까? 넣어주면 6이니까 6을 나누면 3분의 2다. 이렇게 나오나? 여기 3분의 2 대입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F1의 값이 얼마인 것도 나오냐면 F1의 값이 1이다. 요거까지 나오게 돼. 컷! 네.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F1은 1, F'1은 2분의 3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합시다. 이런 문제가 왜 자꾸 나오는 거다 라고 했냐면, 잘 봐. 이게 나오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이게 미분법 두 개 중에서 아무렇게나 영역인데, 첫 번째 저기 위에 있는 함수를 미분하시면 y 프라임이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2x 승에다가 플러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야.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왜 나오냐면, 얘를 봤을 때 얘가 x가 0보다 크다인 범위에 대해서는 항상 0보다 뭐하죠? 큰 값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증가하는 함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증가함수는 뭐가 존재하지? 역함수가 존재해. 그지? 그래서 보통은 이게 뭘 원하는 거냐면, 함수 값을 가지고 거꾸로 x좌표를 표현하는 이런 관계는 항상 역함수와 관계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뭐 f를 쓰기 좀 그러니까 p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b다. 이게 일반적인 함수의 형태라면, 이 b를 메인으로 만드는 게 원래 함수야. 근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 찾고 싶은 거지. y 값이 ft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p 인버스 b를 했을 때 얘가 뭐가 나오냐면 a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한 바 이런 게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냐면, 이게 똑같아요. x좌표가 함수로 정의돼서 똑같아. 결국은 이 여기에 함수에서 이 점의 좌표,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 이런 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역함수 형태에 대한 걸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주어진 함수를 내가 뭐 px라고 잡았을 때, 이때 얘는 이런 상황인 거지. p 프라임에다가 p 인버스에다가 뭘 집어넣게 되면 ft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x좌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걸 원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ft 자체가 누구의 뭐 요거의 역함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걸 원하는 문제이긴 한데, 그 관계를 따지는 게 더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막 그거를 깊이 있게 따져서 풀 수 있는 문제면 따져서 풀면 돼. 역함수에 대한 거 나중에 기출에 있어. 그때 보여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 안에 답을 고르는 목적은 이거죠. 이 문제가 등장한 배경은 어렵습니다. 배경은 어렵지만, 근데 이 문제 자체는 우리가 풀이를 그냥 어렵지 않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뭐 어렵게 설명하려면 나도 어렵게 할 수 있어. 할 줄 알아. 할 수 있거든? 진짜로. 이게 여기가 함수 값이란 얘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의 x좌표도 또 뭐예요? t에 대한 변수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뭐 다른 변수 뭐 t라 잡고, t는 겹치니까 좀 그렇고, t는 이미 잡혀 있으니까 여기를 뭐 s라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u라 잡고,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그래프 관계, 내가 쓸 수 있는 식은 자 여기다가 이 익스포넨셜의 이 s승이 ft다 라고 하고, 요거 미분한식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뭐 이거 넣어서 미분한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알겠어? 간단할 때는, 지저분할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식을 좀 바꿔서 다뤄가지만, 지금은 식의 형태 자체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다음에 29, 30 빨리 봅시다. 유평은 중요해. 너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중요해. 왜냐면 유평이랑 구평에서 나오는 그 흐름이 올해 수능에 나온다고. 수능에 대한 힌트가 유평, 구평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공들여서 정성껏 프린트 따로 준비해서 유사 문제, 조건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갖고 와서 해주는 건데, 너희 잠이 오냐? 아,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어제 애들한테 막 이랬더니 애들이 그거 생각난다고 불러왔던데. 그 뭐지? 이수지? 이렇게 줄 거야? 언제까지 줄 거야? 어제 뭐 하다 그랬더라? 그냥 숙제를 왜 이렇게 안 해오는 거야? 이랬더니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고 불러왔던데. 망할 놈 새끼들. 자, 봐라. 29번. 뭘 빠게, 이씨.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간단하게 할게요. a 플러스 3d의 제곱. 이게 애들 입장에서는 풀기가 좀 어려웠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맨날 따지는 급수에서 막 이것저것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a 심리적 저항성도 좀 있죠. 플러스 k-1의 d다. 이렇게. 그리고 그 유사 문제 오늘 나눠드린 거에 대해서 그게 풀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해설지 다 뽑아놨으니까 이것도 같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전개시켜서 정리를 하는 거야.
하시면 그러면 C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결과만 바로 쓸게요. 너무 좀 오래 걸렸네. 얘가 정리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와. K-7 곱하기 A1. 자, 얘가 누구랑 같다라고 나오냐면 얘가 9 곱하기 D와 같다.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 급수가 수렴한다 했기 때문에 B1과 그 다음에 B2와 그 다음에 B3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항이 양수이면서 얘가 수렴한단 말이야. 잠깐만. 값이 뭐 한다? 줄어든다 이거야. 뭐 아무 데나 가 있어. 빈각이 아무 데나 처박혀 있으면 되지. 자,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죠? 줄어드는 상태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누가 같냐면 얘가 A1이랑 같고 그 다음에 얘가 A4랑 같고 얘가 A7이랑 같다. 이렇게 나오는 상태지. 부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겠네. 자, 얘는 뭐고요? 얘는 양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차에 대한 판단은 공차는 뭐 해야겠다? 음수여야겠다. 따라서 얘는 양수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니까? 어디 갔냐? 노란색. 얘는 음수다.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뭘 빠개! 너 왜 계속 쪼개고 있어 이거? 네가 자꾸 이렇게 웃고 있으면 이 새끼가 진짜 웃긴 일이 있어서 웃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생긴 거 웃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건지 혼란스럽지 않을까? 자, 그래서 얘는 이거 7이 아니죠? K죠, K. 그래서 K 값의 입장에서는 4보다 큰 쪽에 항이 나와야 되는 건 분명하니까 4보다 크고 그 다음에 7보다 작다 이렇게 돼. 여기서 뭐 요거 못 챙겼으면 또 경우가 너무 많아졌을 수 있고 이런 거 하나씩 따지는 거지. 난 섬세하니까. 네. 자, 정리해요. 그래서 여기서 K 값이 뭐다?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공차가 음의 정수인 거는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 있는 K 값 D가 음의 정수고요. K 값은 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안 되는 거냐면 4, 5 또는 6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나와. 되었습니까? 그래서 1번 K 값이 얼마일 때? K 값이 5일 때 K 값이 5라면 그렇다면 자 이때는 A1의 값은 얼마로 표현되냐? 여기서 가져오는 거죠. 5라면 마이너스 2분의 9D다. 요렇게 9라고 했는데 2분의 9D다. 요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D 값은 뭐다? 짝수 형태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음수를 짝수라고 부르진 않기 때문에 좀 위험하긴 한데 어쨌든 짝수 형태의 모양을 가져야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 얘는 A1은 짝수 들어가면 얘는 뭐인 것까지 얘가 9의 배수인 것까지 알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값에 대한 것을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수열을 나열해주면 되겠죠. 이때 A1은 그냥 A1인데 A1은 있고요. A1으로. 그 다음에 A4가 뭐가 되는 거냐면 공차를 몇 개 더하는 거지? 그냥 쓸게. 이렇게 쓰려니까 좀 헷갈리네. 나 쓴 대로 할게 그냥. AN이라는 수열은 이렇게 돼요. A1이 있고 그 다음에 A1 플러스 D가 있고 그 다음에 A1 플러스 2D가 있고 그 다음에 A1 플러스 3D가 있는데 이제 공비에 대한 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얘가 누구랑 같냐면 B1이랑 같아. 그 다음에 얘가 누구랑 같냐면 B2랑 같아. 그래서 표현했을 때 요 i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9D다. 요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D다.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올 때 곱했다면 얼마를 곱해야 되겠다? 3분의 1을 곱했겠다. 그래서 이 3분의 1이 무엇에 해당한다? 공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됐나요? 아이야. 정리하자잉. 그럼 값에 대한 거 나타내 볼게. 그러면 여기 코사인 AN 파이다. 자, 요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해줘야겠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BN 곱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AN 파이. 자, 요렇게 붙여주고 여기다가 절대값 이렇게 주라고 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코사인 AN 파이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코사인 AN 파이 요거 자체는 이렇게 표현될 거란 말이지. AN이 모이면 홀수일 때에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AN이 짝수일 때에는 얼마가 돼요? 1이다. 요렇게 표현이 되죠. 어차피 AN은 뭐라고 했으니까?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홀수일 때는 이렇게 표현되고 짝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괜찮네. 뭐지 이 정적은?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나열을 해서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어차피 얘가 무슨 차이밖에 안 생기는 거야?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될 때는 어떤 형태인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얘가 그래서 AN이 홀수가 될 때가 언제냐면 공차가 마이너스 2 곱하기 그 다음에 뭐일 때 홀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자, 요때가 AN이 계속해서 홀수가 표현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D가 뭐일 때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짝수일 때 요때 표현이 되는데 아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9D가 정수다 라는 걸 만족하려면 D가 짝수여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요 형태에서 가져오시면 되는 부분. 고로 이 아이는 절대값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요걸 구해주란 얘기고 1 마이너스 3분의 1 분의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b1 요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3분의 2니까 2분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요것도 써줄게요. 이제 b1이 누구와 같았으니까 a1과 같았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9 d를 넣어주시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9 d에 절대값 요렇게 표현이 되고 문제에서 원한 것이 이것에 무슨 값을 구해라 라고 했냐면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요 케이스에서는 4분의 27 D의 절대값 그러면 D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짝수의 형태다 라고 했으니까 D값이 얼마일 때? D값이 2일 때 2분의 27이다 요렇게 나오게 돼. 이걸 첫 번째 최소값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요렇게죠? 다음은 언제? 두 번째 K가 6일 때 똑같이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 m의 최소값을 구해라라고 했는데 이 최소값이 어디서 등장하게 되냐면 케이스 2일 때 그래도 이걸 두 번째 걸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늘어지네. 자 봐라. 여기서 여러분 요거 정리하는 과정은 첫 번째 항이 2분의 9다 이렇게 나와 있고 공차 D가 짝수인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D를 D가 짝수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공차 D가 2 곱하기 홀수일 때는 첫 번째 항이 홀수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짝수만큼씩 커진다 이거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만 나오게 된다 이건데 얘는 2 곱하기 홀수면 여기 첫 번째 항이 홀수겠죠. 첫 번째 항이 홀수고 공차가 짝수니까 얘는 계속해서 AN이 홀수밖에 못 나와. 근데 지금 D가 뭐일 때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짝수일 때 2 곱하기 짝수 형태일 때는 여기 첫 번째 항도 짝수고 공차 D도 짝수다.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AN의 모든 항이 짝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A1의 그 홀짝이 정해지기 때문이야. 근데 K가 6일 때는 여기 경을 좀 뽀개줘야 돼. 자, A1이 마이너스 9D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K값에 6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여기다가 A1이 마이너스 9D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공차 D에 대해서 홀짝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좀 나누는 게 두 가지가 등장하게 돼. A1 자체로는 당연히 9의 배수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AN을 써보면 AN이 또 이거 대로 바로 쓸게요. 이제 A1이 마이너스 9D가 되고요. 그 다음에 A4가 뭐가 되는 거냐면 A2, A3, A4 얘가
공차 D를 몇 개 더 빼는 거니까 3개 더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2D다. 요렇게 표현이 돼. 그래서 얘가 누가 되고 얘가 B1이 되고 얘가 B4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로 갈 때 잠깐 계산이 이상하다. 마이너스 9D에다가 플러스 D를 했는데 어떻게 줄였죠? 멍청이 6D죠 6D. 그래서 공비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다. 요렇게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여기가 좀 불편한 거지. 여기를 어떻게 여기 왼쪽을 좀 지워도 되나 여기만? 어차피 이건 답이 아니거든. 그거 다 봤죠? 지울게요 좀만. 용 지우면 안 돼? 알았어. 젠장. 거절을 몰라. 자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써요. 코사인 an 파이 이건데 자 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뭐냐면 D가 이제 홀수냐 짝수. 결국 이제 이 AN이 홀수 짝수가 중요한 건데 D가 이제 뭐일 때는 D가 홀수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D가 짝수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쓰니까 너무 불편해서 D가 홀수 형태일 때는 이때는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D가 홀수면 첫 번째 항이 홀수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홀수를 더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돼. 괜찮아? 다시 얘가 첫 번째 항이 지금 D가 홀수라면 얘가 홀수라는 거잖아. 그치? 홀수 곱하기 홀수니까 첫 번째 항이 홀수야. 홀수인데 거기다가 공차 D가 홀수라서 홀수에다가 홀수를 계속 더하는 거니까 홀수, 짝수, 홀수, 짝수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플러스 1로 교차로 나오게 되고요. D가 짝수일 때는 이때는 첫 번째 항도 짝수, 공차도 짝수니까 계속해서 뭐밖에 못 나와? 짝수밖에 못 나와. 그럼 짝수가 들어가면 코사인 값은 1이다. 요렇게 표현되겠죠. 됐나요? 이해했어? 리얼리? 됐어 이제 그러면 자 요거일 때는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그마 nn 1부터 무한대까지 bn에다가 b1은 이렇게 써줄게요. b1 곱하기 얘가 3분의 2에 그 다음에 n-1승 이건데 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니까 그럼 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하나 붙여주고 괜찮아? 첫 번째 시작이 마이너스였다 마이너스 또 하나 빼면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절대값이니까 밖에 있는 마이너스를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고 따라서 이 형태는 1 플러스 3분의 2 분의 그 다음에 뭐다? B1의 절대값 이런 식으로 남게 돼. 괜찮아? B1이 누구랑 같다고? 9D랑 같다고 해서 여기다가 9D 마이너스 9D라고 넣어주게 되면 3분의 5니까 5분의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곱하기 D 요거의 절대값 요런 식으로 붙게 돼요. 그럼 이때는 얘가 공차 D가 얼마일 때? 홀수일 때 가져온 거니까 D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 D에다가 1 집어넣어도 괜찮겠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최소값이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 됩니다. 따라서 M값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27이다 요렇게 나오게 돼. 이것까지 해봐야 돼. D가 짝수일 때 1이다 라고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때는 여기 있는 게 그냥 없어지고 또다시 BN으로만 정리되는 거라 요때는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3분의 2 분의 B1 요렇게 들어갈 거라 기본적으로 3배의 B1 그러면 27D니까 얘보다 무조건 크겠지. 27D라고 했을 때는 제일 작은 거가 D의 홀수, 짝수 집어넣어야 되니까 54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값이 2분의 27과 5분의 27과 54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이 누구다? 5분의 27이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을 거란 말이지. 애들이 풀기에. 요 정도야. 알아들었어? 예. 정은 안 하는 거고. 자, 마지막 30번. 이제 끝났다. 아이고. 나는 항상 평가원 문제는 해설 되게 자세하게 해줘. 올해 수능이니까 평가원 시험 뭐라고? 그냥 모의고사 안 하고 모의 수능이라고. 모의 수능 30번
gx가 뭐라고 했냐면 얘가 세제곱근의 x 곱하기 fx의 제곱이다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 하다고 했냐면 미분 가능하다.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고, 그 다음에 뭐냐면 x는 7분의 19와 그 다음에 x는 3에서 극값을 가진다. 자, 이때 f5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고 싶으니까 미분 가능하다. 그럼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이 언제 생기냐 했을 때 이걸 갖다 놓고 우리가 바로바로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미분을 한번 하고 생각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자 g'x다 라고 썼을 때 얘는 x의 3분의 1승이니까 미분하시면 3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fx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승이다 이렇게 붙을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뒤에 붙는 딸거지가 f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 곱하기 2 곱하기 그 다음에 fx 그리고 곱하기 f'x다 요렇게 붙게 될 거야. 그래서 어디에 시선이 가야 돼?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그래서 얘가 분모가 0이 되는 곳을 봐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이 fx가 0이 되는 fx 제곱이 0이 되는 곳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든 상태예요. 하지만 누가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 x가 붙어있기 때문에 일단 미분 가능에 대한 조사는 어디에 대해서 x는 0에 대해서 해줘야겠다 요렇게 볼 수 있겠다. 괜찮아? 그래서 x는 0에서 뭐 연속은 당연히 되는 거니까 미분 가능을 좀 따져보도록 하죠. 그래서 넣어줘요. 넣어주고, 그래서 얘네 그냥 뭐로 형태로 정리하면 그 미분계수 형태로 정리하면, 미분법으로 접근하면 식이 잘 안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정의대로 한번 써봅니다. 정의대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그러면 내가 조사하고 싶은 것이 누구냐면 x분의, 어차피 g형은 0이니까 0에서 따질 거면 빼기 0을 쓰긴 할 거지만 g형은 0이라 분자 있는 것만 그대로 써볼게요. 세제곱근의 그 다음에 x 곱하기 fx의 제곱이다 요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x끼리 약분할 수 있죠. 그죠? 위에 건 세제곱근이고 밑에 건 x니까 얘는 x에 몇 제곱근이 나냐면 3의 이거 뭐라고 쓰지? 그냥 3분의 2승이라고 쓸게. 괜찮아? 그러면 fx에 몇 승이 붙어요? 3분의 2승 이렇게 붙겠죠? 또든 그래서 얘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모 0 되는 모양인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fx는 반드시 x라는 아이를 하나 가져야겠구나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러고 나면 나머지 애들을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나머지 2차 여기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 조건이 되겠다. 되겠니? fx에 몇 차 함수라 했으니까 fx가 3차 함수,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 함수라 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2차 함수, 요게 이제 좀 불편했을 거는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근을 어떻게 가지냐라는 거를 좀 경우를 좀 나눠줘야겠지. 왜냐면 자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 얘가 근을 어떻게 가지냐는 걸 왜 따지고 있는 거냐 하면은 얘가 지금 아까 뭐라고 했지? fx의 제곱도 분모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fx 제곱이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존재하려면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몇 개 존재하며 그때 존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2차 함수, 자, 이 2차 함수가 미안하다. 갑자기 멍 터져버렸네. 너 발팔팔 하면 여기 물갈기 미안해. 여기 얘기하면 또 혼나겠다. 씨. 네, 자, 그래서 2차 함수가 근을 어떻게 가지냐라는 걸 가지고 구분을 좀 해줘야겠다 이거야. 왜 이거 근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왜 2차인 걸 따지냐, 여기에 마이너스 때문에 분모에 x 곱하기 fx 제곱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어떤 경우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지는 경우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다 해서 중근을 가지는 경우와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요렇게 허근을 가지는 경우와 요렇게 세 가지 경우로 좀 구분을 해서 다뤄줘야겠다 이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일단 시간 관계상 요 세 개 중에서 되는 것만 할게요. 요 형태에 대해서 다시 식에다 집어넣고 극한을 구해보게 되면 자 따지는 것도 이렇게 가야 돼. 이거 애들한테 하러 가면 이걸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얘가 fx가 요렇게 정리했을 때 그럼 이때 우리가 극한을 조사해 봐야 되는 것이 언제냐면 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따져야 돼. 근데 그거를 봐봐요. 여러분 여기다가 내가 x가 알파로 갈 때 극한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이건 분모가 0이 되는 모양도 아닌데 왜 알파일 때 극한을 조사합니까? 이런 걸 궁금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식에서 보는 게 아니야. 이건 어디에서 x가 0일 때의 미분 가능을 조사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면 자 여기서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는 왜 x는 알파에서의 미분 가능을 조사해야 하는가? 왜 조사해야 된다고? 다 연결되는 얘기라고. 이 문제 전부 다 여기서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가 분모에 들어가는 모양이고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따지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x는 0에서 조사를 하는 거고 두 번째 fx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분모에 x-알파, x-베타가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 개연성 있게 설명해주면 잘 정리해서 알아둬. 유평은 진짜 중요하다니까. 내 수능 보고 나서 후회하면 늦어. x는 알파야. 그래서 x는 알파라고 했을 때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x 마이너스 알파 분의 그 다음에 g 알파는 f 알파가 0이니까 어차피 0일 거라고. 따라서 세제곱근에 그 다음에 x 곱하기 그 다음에 fx는 여기 제곱 붙여주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요렇게 붙게 될 거야. 그렇지? 하나만 해보자. 자 그러면 얘가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에 또 어떤 모양이 남냐면 x 마이너스 알파에 그 다음에 얘네 3분의 1승이고 나오면 약분하면 3분의 2승 분의 그 다음에 x의 3분의 2승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에 3분의 1승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분모는 0이 되지만 분자가 0이 되지 않지요. 그러한 관계로 얘는 존재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맞아.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같은 방식으로 x가 어디로 갈 때? 알파 제곱일 때 이때도 똑같이 진행을 해 보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x가 알파로 갈 때 그럼 이때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자 이거 x 마이너스 알파 분의 그 다음에 분자가 세제곱근에 그리고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의 fx의 제곱이 저기만 되는 거 맞죠? 네, 괄호를 안 쳐놨는 내가. 그래서 제곱을 제곱하는 거니까 여기 시간 하나 잘못 썼다. 여기 세제곱이죠, 세제곱. 여기 제곱을 안 해놨는데, 제가. 오케이. fx가 제곱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요거를 제곱하는 입장이니까 지수를 다 날렸네. 미안하다. 제곱을 안 했어. 죄송. 여기 제곱, 여기 제곱. 요렇게 붙죠? 그럼 여기만 바꿀게요. 요거 두 개만 좀 바꿀게. 미안. 요거만 바꾼다? 아니, 여기도 바꿀게. 사고 쳤다. 미안해. x 1승. 그 다음에, 3분의 2승. 그럼 여기가 빼면 3분의 1승.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아이, 아파라. 3분의 2승 요렇게? 네. 아이고, 미안하다. 또 수정 테이프 수명을. 저 하기 싫은 손놀림 봐라, 저거. 한껏 귀찮은 손놀림 좀. 그래서 여기서도 fx를 제곱하는 거니까 이제 x에 대해서 세제곱이다 이렇게 붙을 거고요. 여기도 세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는 제곱을 다시 제곱했으니까 4제곱 이렇게 붙겠네. 그죠? 네.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당연히 이 극한에 뭐로 0으로 존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얘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원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 더 있단 말이야. gx가 얼마에서 7분의 19일 때랑 x는 3일 때 그 값을 가져야 된다 했는데 현재 이 형태에서의 gx의 식을 써보게 되면 세제곱근에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에 뭐가 되냐면 4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된다고 위에 써놨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g 프라임 x를 써주면 여기 그냥 미분한 건 쓸게요. 그냥 미분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x 마이너스 알파의 3분의 1승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3분의 7x 마이너스 알파 요렇게 붙게 돼. 그래서 얘는 x는 알파일 때랑 x는 7분의 3 알파일 때 그 값을 갖게 되는데 지금 x가 7분의 13이라 x는 3이라고 했잖아. 그 관계를 만족하지 못해. 얘네 둘의 b가 몇 대 몇이야? 7대 3이야. 근데 쟤는 두 개의 극점의 b가 7대 3이 아니란 말이지, 그치? 그럼 이럴 때는 절대 같게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알파 값은 존재하지 않아. 얘는 안 되는 이유가 뭐다? 미분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으나 저기 7분의 19랑 x는 3에서 그 값을 가진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요. 따라서 gx 값이 언제 일다냐면 얘는 gx가 x의 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제곱에다가 아이고 여기다 x를 곱했으니까 세제곱으로 바꾸고 세제곱근 요거일 때, 자, 요때 이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겠지? 왜냐면 두 개 다 안 되니까 이럴 때는 그냥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미 우리 두 개에다가 확인하는데 시간을 썼기 때문에 시험 볼 때는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면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나도 이렇게 다 했거든? 왜냐면, 그래도 근을 가지는 거지 않을까 했다가 망했죠? 그래서 얘는 g 프라임 x를 이제 뽑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깨알같이 이제 이런 거는 챙겨야 된다고. a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4b 했을 때 얘가 뭐 해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근이 없는 조건이니까. 되셨죠? 아이고. 그래서 요거 식을 진짜로 다 써주게 되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리할 때 얘를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3분의 2승이다. 이렇게 놓고 진짜로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시면 써줄게요. 얘가 조금 띄어서 밑에다가 g 프라임 x가 여기서부터 계산이죠. 웬만하면 여기서부터는 잘 안 하는데 플러스 b의 3분의 1승에다가 아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승 그 다음에 곱하기 이렇게부터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 플러스 b에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2x에다가 그 다음에 2x 플러스 a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이 생기지 않는다 하였기 때문에 결국 저기에 생기는 두 근 7분의 19와 x는 3이라는 극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끌고 오면 얘가 3분의 4x 제곱이니까 3분의 7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 플러스 그 다음에 3분의 2니까 3분의 5a x 그 다음에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의 두 근이 7분의 19와 3이란 얘기니까 둘이 더해 7분의 19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주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7분의 5a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둘이 곱해요. 그래서 7분의 19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주면 얘가 7분의 3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 값은 19고요. 일단 a 값은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게 돼. 됐쇼? 요 왼쪽 거 정리하면 제가 7분의 40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A값, B값 가지고 있으니까 F5의 값도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런데 이런 거에서 지금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지만 이런 거는 항상 챙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경우 나눴으면 그 경우가 언제 만들어지는지 이런 거 챙기면서 진행을 해야 돼. 여기까지가 6평입니다. 올해 몇 번 반복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좀 쉬었다가 좀 쉬어야겠죠? 좀 휴식이 필요합니다.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그 N제 두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좀 합시다.
그건 뭐 그거 빼고 쓸 수 있는 것까지. 수학 몇 점이었어? 80. 너도 설마 7번이냐? 아이, 씨.